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차였어요. 3년 전 제게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조수석에는 딸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손자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손자가 뒤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신경과였죠. 오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이 복도를 혼자 걸었었죠. 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사위도 없었어요. 제게는 아무도 없었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운전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딸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지 몰랐습니다. 50년을 운전했어요. 20살 때 면허를 땄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택시 기사로 30년을 일했어요. 손님을 태우고 서울 구석구석을 달렸죠.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딸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죠. 브레이크를 밟는 신용이었습니다. 딸이 웃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손자가 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가요. 차창 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달렸던 거리였죠. 광화문 내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수없이 손님을 태웠어요. 명동 입구가 지나갔죠. 야간 할증을 받으며 달렸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차를 주차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를 올려다봤죠. 15층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죠. 저는 그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저 차들 중 하나였어요. 딸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 먹었죠. 하루에 3번 먹는 약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 계속 먹고 있었어요.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놀아요. 저는 손자를 안았죠. 따뜻했습니다. 3년 전에는 이 아이를 안아본 적도 없었어요. 딸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맛있었죠. 사위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병원 어땠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사위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밥을 흘렸어요. 딸이 닦아줬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이런 저녁이 불가능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자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죠.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죠. 현관을 나서며 택시 키를 쥐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제 택시가 서 있었죠. 노란색 택시였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차였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니 편했어요.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차고지를 나와 도로로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비췄죠. 첫 손님을 기다리며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는 공항 가는 손님이 많았어요.
강남역 사거리에 섰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차를 세웠죠. 인천공항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출발했어요. 올림픽대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다리를 건넜습니다.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수천 번을 달린 길이었으니까요. 손님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에 집중했죠. 공항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1터미널 출국장이에요. 손님이 말했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요금은 58,000원이었어요. 손님이 카드로 계산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죠. 저는 다시 시내로 향했습니다. 강남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죠. 올림픽대로 상행선 정체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이 흐려졌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죠. 신호가 바뀌었나 봅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밟히지 않았죠. 차가 비틀거렸습니다. 중앙선을 넘을 뻔했어요. 저는 황급히 핸들을 꺾었죠. 차가 갓길로 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췄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길가 벤치에 앉았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리가 계속 어지러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죠.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어지럼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에 올랐어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운전을 그만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천천히 출발했죠. 집 앞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5년째였어요. 아내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어요.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싫었어요. 그냥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죠. 깨어났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였어요. 머리가 개운하지 않았죠. 어지럼증은 사라졌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와 반찬이 조금 있었습니다. 밥을 하기 귀찮았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신경 쓰였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택시를 안 돌리면 수입이 없었어요. 은퇴하기엔 너무 일렀죠. 70살이었지만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택시 키를 쥐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야간 할증 시간이었죠. 강남 클럽 거리로 나갔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대였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손을 들었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 가세요? 홍대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출발했죠.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밤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강 위로 조명이 반짝였죠. 뒷좌석에서 손님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했어요. 홍대 입구에 도착했죠. 여기 세워주세요. 손님들이 내렸습니다. 요금을 계산하고 다시 손님을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태웠어요. 수원이요. 먼 거리였죠. 저는 기뻤습니다. 야간 할증의 장거리였으니까요. 수원까지 달렸어요.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운전했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집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솔솔 왔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택시를 몰고 나갔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 헷갈렸어요. 강남에서 잠실로 가는 길이었죠. 수천 번 간 길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죠. 길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기사님 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목적지에 손님을 내려줬죠.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가 있는 곳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증상을 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어지럼증, 길을 잊어버린 것, 집중력 저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검사를 받아보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MRI와 인지 기능 검사 예약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였죠. 일주일 동안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늘어났어요. 신호를 놓치기도 했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손님과 말다툼도 했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미안합니다. 계속 사과했죠. 손님은 화가 난 얼굴로 내렸습니다. 검사 날이 왔어요. 병원에 갔죠. MRI를 찍었습니다. 좁은 기계 안에 누워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죠. 30분쯤 걸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왔어요. 인지 기능 검사도 받았죠. 여러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했어요. 그림을 보고 기억하는 테스트도 있었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딸에게 말하지 않았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의사를 기다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죠. 치매라고요? 네, 혈관성 치매 초기입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줬어요. 뇌혈관이 막힌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죠.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운전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칼처럼 꽂혔죠. 위험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70평생 운전해 왔는데 이제 그만둬야 한다니. 택시 기사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는 저는 누구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죠. 저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택시를 그만두면 수입이 없었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은 바쁜 것 같았죠. 아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좀 바빠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저는 택시 키를 꺼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택시에 올랐죠. 핸들을 잡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시동을 걸었죠.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달렸죠. 한강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강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반포대교를 건넜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천천히 달렸죠.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마지막 운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택시를 세워뒀습니다. 차고지에 맡겼어요. 더 이상 운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이었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먹었어요. 알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쓴맛이 났죠.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곳이 없었죠. TV를 켜고 하루 종일 봤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무엇이든 봤어요. 하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었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축했던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생활비, 병원비, 약값. 돈이 나갈 곳은 많았습니다. 수입은 없었어요. 불안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얼마 못 가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아빠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아빠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딸이 침묵했죠. 뭐라고요? 치매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의 호흡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딸이 물었죠. 초기야.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일은 그만뒀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주말에 갈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통화가 끊어졌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딸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저를 껴안았어요. 5년 만에 안아보는 것 같았죠. 따뜻했습니다. 딸 뒤로 사위가 서 있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사위가 인사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딸이 주위를 둘러봤죠. 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빨래도 널려 있었죠. 아빠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딸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도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딸이 만든 김치찌개였죠.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생각해 볼게.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녁까지 있다가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딸이 말했죠. 저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딸 집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부담이 될 것 같았죠. 사위와의 관계도 신경 쓰였습니다. 5년 전 딸의 결혼식 때 크게 싸웠거든요. 사위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죠. 안정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딸은 제 반대에도 결혼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뜸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또 왔어요. 이번엔 손자를 데려왔죠. 할아버지. 손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처음은 아니었죠. 딸이 낳았을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손자는 이제 4살이었습니다. 손자를 안아봤어요. 가벼웠죠. 포근했습니다. 손자가 제 뺨을 만졌어요. 할아버지 수염 따가워.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딸이 미소를 지었죠.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손자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동안 놓친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알았어. 갈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기뻐했어요. 사위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오래된 사진 앨범. 딸의 차에 실었죠. 택시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차에 올랐죠. 분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들이었죠. 제가 수없이 달렸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수석에 앉아 지나가는 것뿐이었어요.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어요. 깔끔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 방을 준비해뒀다고 했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죠. 짐을 풀었습니다. 사진 앨범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아내의 사진이 보였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혼잣말을 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손자가 제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밥 먹어요. 손자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딸이 만든 반찬들이 맛있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딸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갔죠. 아파트 단지 안에 산책로였습니다. 나무들이 많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운동하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딸이 챙겨줬어요. 아빠, 약 드세요. 매 식사마다 말했죠. 저는 순순히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 챙겨주니 고마웠죠.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레고도 만들었죠. 책도 읽어줬습니다. 손자가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또 읽어줘요. 계속 조르곤 했죠.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죠. 딸이 함께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어요.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의사가 말했죠.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의사가 덧붙였어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말했죠. 운전은 여전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죠. 택시도 보였습니다. 노란색 택시였어요. 제 차 같았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번호판이 달랐어요. 하지만 똑같은 모델이었죠.
손으로 차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어요. 핸들을 잡고 싶었죠. 운전대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아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창문으로 도로가 보였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차들을 봤어요. 빨간 차, 파란 차, 검은 차.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운전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리던 모습, 손님을 태우던 순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뿌듯함. 모든 게 그리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가 지나갔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택시를 바라봤어요. 운전사가 보였죠. 제 또래였습니다.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운전하고 싶었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한 노인이 옆에 앉았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대답했죠. 한참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노인이 물었어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저도요.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더라고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택시기사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버스 기사였습니다. 노인이 반가워했죠. 우리는 운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노인도 오래 운전했대요. 30년 넘게 버스를 몰았다고 했죠. 이제는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요.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죠. 저도 고민 중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면허증 반납 말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제가 불렀죠. 딸이 돌아봤습니다. 왜요, 아빠? 면허증 반납하려고. 저는 말했어요.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죠. 고마워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면허증 반납 절차를 밟으러요. 딸이 함께 갔죠.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죠.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면허증 반납하러 왔습니다. 저는 말했죠. 신분증과 면허증을 건넸어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김태수. 제 이름이었죠. 50년 동안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면허증을 가져갔죠. 이제 더 이상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반납 확인증을 드릴게요.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손에 반납 확인증이 들려 있었어요. 면허증은 사라졌죠. 5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없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안 했지만 슬펐습니다.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을 봤어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죠.
저는 더 이상 그 차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딸의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했죠.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약을 먹고 산책을 하고 손자와 놀았어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병원 검진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더 나빠지지 않았죠. 약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지내서였을까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어요. 손자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5살이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손자가 자랑했습니다. 잘 그렸네. 저는 칭찬했어요. 손자가 웃었죠.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아빠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딸이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저는 감사했어요. 사위와도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해졌죠. 장인어른 이거 보세요. 사위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작업이었어요. 잘 만들었네. 저는 칭찬했죠. 사위가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았죠.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뭐 될 거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데? 제가 되물었어요. 기사요. 버스 기사. 손자가 말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버스 기사가 되고 싶구나. 그래, 좋은 꿈이야.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도 기사였어요? 손자가 물었죠. 응, 택시 기사였어. 오래오래 했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재밌었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거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손자가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좋았던 순간들이 생각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딸과 함께 갔죠. 손자도 따라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효과가 확실합니다.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신 것 같아요. 의사가 미소 지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운전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권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태가 좋아졌지만 위험 부담은 있어요. 딸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죠.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딸의 차가 있는 곳이었죠. 걸어가는데 노란 택시가 보였습니다. 멈춰 섰어요. 택시를 바라봤죠. 운전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를 펴며 스트레칭을 했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택시 기사세요? 제가 물었죠. 네,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어요. 저도 기사였습니다. 30년 했어요. 저는 말했죠. 아, 그러세요? 이제 은퇴하셨나 봐요. 운전사가 웃었습니다. 네, 이제 못합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 일 오래 하려면 몸이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고맙습니다. 운전사가 인사했습니다. 딸의 차에 올랐어요. 조수석에 앉았죠. 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택시가 보였죠.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추억일 뿐이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어. 저는 손자를 안았죠. 같이 놀아요. 손자가 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하고 놀까? 레고요. 손자가 신나서 말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자와 레고를 맞췄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죠. 빨간 자동차였습니다. 손자가 열심히 조각을 끼웠어요. 저도 도와줬죠. 완성했어요. 손자가 자동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멋지다. 저는 칭찬했어요. 손자가 자동차를 바닥에 굴렸죠.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놀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보며 웃었어요. 행복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이 저녁을 차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죠.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사위가 말했죠. 장인어른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봤어요. 뉴스였죠. 교통사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였어요.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서 큰 사고가 났다고 했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찌그러진 차들이 보였죠. 무서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생각했어요. 면허증을 반납하길 잘했다 싶었죠. 딸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잘한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죠.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구나. 운전은 못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손자와의 시간, 딸과의 관계, 평화로운 일상. 이것들이 소중했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만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꿈을 꾸었죠. 택시를 운전하는 꿈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갔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꿈일 뿐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늙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어. 저는 대답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와 우유가 나왔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죠. 손자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잘 잤니? 제가 물었죠. 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걷고 있었어요. 인사를 나눴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바라볼 뿐이었죠. 평화로웠습니다. 한 청년이 지나갔어요. 급하게 걷고 있었죠.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저랬었지 생각했어요. 바쁘게 살았죠. 쉴 틈 없이 운전대를 잡고 달렸습니다. 이제는 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달려왔죠.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손자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잘했네. 저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딸과 함께 요리를 했어요. 딸이 가르쳐 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밌었어요. 평생 운전만 해서 요리는 잘 못했거든요. 이제 배우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도운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죠. 사위가 칭찬했습니다. 장인어른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고맙다. 저는 웃었어요. 뿌듯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손자를 재웠어요. 동화책을 읽어줬죠. 손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딸과 사위가 TV를 보고 있었죠.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봤어요. 예능이었죠. 재밌었습니다. 웃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희랑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맙지. 돌봐줘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죠.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사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 운전 그만두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나? 조금은 그리웠어요. 운전대를 잡는 게.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죠. 아니야. 잘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른 삶이 있어.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 손자와 노는 것, 평화로운 일상. 이게 더 좋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죠. 아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거예요. 운전대는 없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새로운 방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잠이 왔죠.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